안녕하세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 베네수엘라를 용도를 통해서 갔다가 온 거의 영상 1, 2편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거기 가기 위해서 힘들었고 정말 그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처음이었으니까 중남미 살면서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로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었어요. 있으면서 좋은 곳도 많이 가봤고 또 저 베네수엘라 현지 사정에 대해서 많이 봤고 또 친구들도 만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베네수엘라 실질적인 물가하고 이 시장 슈퍼마켓 상황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유튜버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나간 게 자, 베네수엘라는 지금 물건이 아예 없고 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나갔을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에요.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그 슈퍼마켓 가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좋아졌다는 아닌데 전보다는 상품이나 물건이 슈퍼마켓에 굉장히 많았어요. 수입품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영상도 올려드리고 뭐 실질적인 물가도 좀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제가 영상을 담았어요. 아마 베네수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을 거예요.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영상을 내보낼 건데, 그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이 핸드폰 가지고 찍고, 그러면은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위험해요. 도나 위험이 좀 훨씬, 이쪽 콜롬비아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좀 숨겨서 찍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숨긴 카메라의 그 날짜를 제가 조정을 안 해가지고 날짜가 옛날 날짜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찍은 날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대략 한 26일까지 그때 기간에 찍은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쪽 베네수엘라 현지 물가하고 슈퍼마켓 상황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이 베네수엘라 안소아떼기 주 푸에르토라크루스 시에 있는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큰 슈퍼마켓이에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물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확실히 물건이 많아졌어요. 확실히 물건도 많고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콜롬비아의 슈퍼마켓에 이 정도 슈퍼마켓에 한 60, 70% 정도의 물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자, 이 슈퍼마켓은 주로 이제 상류층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차 가져와서 차 대고 물건 사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상류층이 많이 이용하고 뭐 중류층하고 섬유층도 오죠. 필요한 물건 시장에 없는 거 사야 되니까 여기서.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좀 이쪽 유난히 이 슈퍼마켓에는 유난히 경비를 많이 세워놨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뭐 도난을 방지하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 느낌에는 제일 큰 느낌은 약탈을 예방한다는 의미가 큰 것 같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그 상점들이 물건 없고 그럴 때 막 시민들이 중국 상점이나 뭐 상점들 슈퍼마켓 막 털었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베네수엘라는 거의 달러화가 됐어요. 근데 100%가 안 됐어요. 제가 느낌은,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는 안 됐고, 한 60, 70% 시장 상황이 지금 달러화가 돼 있어요. 이 슈퍼마켓의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화면 나오지만, 이만한 그 모니터가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상품을 스캔해서 딱 찍으면은, 볼리바르 가격이 나오고, 이 볼리바르를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당시에, 그 거꾸로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그 환율을 7만 5천 볼리바르를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달러에 7만 5천 볼리바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15만 볼리바르짜리 물건을 사면은 2달러를 내면은 돼요.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15만 볼리바르를 내든지 아니면 2달러를 내든지 그 손님이 편한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이 슈퍼마켓에서 약 한 100불 정도를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느낌이 콜롬비아에서 100불을 살 때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싼 편이에요. 저는 뭐
베네수엘라 계신 분들이 워낙 막 그 비싸다고 얘기해가지고 훨씬 비쌀 줄 알았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 15에서 20% 정도 좀 비싸다.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친구들도 이제 뭐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공식적인 수입 루트는 브라질이래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공식적인 수입 루트를 안 막아놨어요. 공식적으로 수입 가능해요. 그래서 물건들이 브라질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콜롬비아는 국경에 가까우니까 국경 내에서 보따리 상들 엄청 큰 보따리들 메고 막 고속버스에도 막 싣고 나르거든요. 그럼 물론 제가 1, 2편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중간에 조금씩은 또 뜯기죠. 그 검문소 통과할 때마다 걔네들 조금씩 뜯겨요. 많이 뜯기지 않아도 조금씩 뜯겨요.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롬비아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베네수엘라 상황이 좋아진 거네,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장은 반대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이 약 7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7달러. 그런데 예전에는 물건도 없고 그래서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물건이 많고 상품도 많이 와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달러, 한 60, 70% 달러가 돼가지고 가격들이 다 비싸요. 근데 얘네들 최저임금은 그대로예요. 5불, 7불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 느끼죠. 더 먹고 살기 힘들죠. 자, 저도 사실은 이번 여행을 하기 전엔 좀 미스테리였어요. 이쪽 베네수엘라 상황을 이해하기에. 왜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저도 미스테리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행 가서 조금 궁금증이 풀렸어요. 뭐냐면은, 그럼 5불, 7불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보니까 5불, 7불 월급 받고 일하는 애들은 최후의 선택을 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7불 이상, 그러니까 월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사는데 이렇게 지장 없이 살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는 사람도 학교 선생인데 그 사람도 7불 받아요. 그런데 학교를 안 나가요. 선생님 일을 안 해요. 왜냐? 거기서 7불을 받느니 수업은 빠꿔낼 수 없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 학교에다 갖다 꼽아 놓고 자기는 집에서 케이크 만들어서 케이크 팔아요. 그게 훨씬 낫거든. 왜냐면 직장은 뭐 자기 대타 꽂아 놓고 대타 보고 자기 수업 시간에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이 케이크 하나 팔면 2불 이상 버는데요. 뭐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하나 팔아가지고 한 두세 개만 팔면 월급인데요. 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고려해야 될 관점은 지금 베네수엘라들이 한 400만 명이 넘게 빠져나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그 주변 국가로. 뭐 콜롬비아, 뭐 페루, 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한 3, 400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또 몇십 불을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요. 그 환치기 하는 애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받아서 가족들이 자기들이 뭐 물건 팔고 버는 돈, 아니면 가족 중에 한두 명은 뭐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놈,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송금 받은 거, 돈 받은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100%를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삶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은 궁금증을 풀렸는데 뭐 아직도 많은 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죠. 나중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래시장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곳 재래시장은 푸에르토라쿠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기 정도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현지인하고 동행해서 같이 찍었고, 그리고 제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기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도 카메라 숨겨서 찍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화면이 흔들릴 거예요. 저도 이제 푸에르토라쿠 살았지만 저도 시장 깊숙이 들어간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사는 동안도 저는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 잘. 사람들이 워낙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같이 동해에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자, 첫 느낌은 한국의 재래시장 한 60년대, 70년대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조그만 자판 놓고 파는 행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생활하니 거기서 자판 깔고 파는 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시장 내에 달러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 걸어가면 달러 해서 엄청 많이 길거리에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달러화가 많이 됐다는 의미죠. 달러 환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이 달러를 일부를 주면은 64,000 볼리바르 정도를 내줘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본
그 슈퍼마켓 큰데 거기서는 환율을 75,000 볼리바르를 적용을 해주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왜 달러를 볼리바르로 바꾸냐? 그 달러를 가지고 물건을 사지. 거의 슈퍼마켓에 가서.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경제가 왜곡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 시장에 볼리바르 현찰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가 100% 달러화가 안 됐다고 그랬죠. 달러를 받는 데가 대부분이지만은 아직도 볼리바르 쓰는 곳들이 있어요. 뭐 택시를 탈 때나 뭐 그럴 때 진짜 달러 진짜 아주 잔돈 몇 센트까지가 있으면 몰라도 대부분 그렇게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볼리바르 달러 잔돈을 다 받으니까요. 아주 잔돈이 없는 이상은 같이 써야 돼요. 달러하고 볼리바르를. 다시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를 가지고 볼리바르를 사고 싶다. 근데 은행 계좌를 통해서 내 은행 계좌로 송금을 시켜달라. 그럼 높아요. 뭐 74,000, 5,000, 3,000 뭐 환정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달러로 환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현찰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현찰 바꾸는 달러 환전율은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현찰이 베네수엘라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찰을 써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그리고 굉장히 왜곡됐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환전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 아마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주간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설명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베네수엘라를 꼭 가야 돼야 할 사람들은 달러를 잔돈을 많이 가져가세요. 잔돈 1불짜리 뭐 5불짜리 이런 걸 많이 가져가시는 게 베네수엘라 쓰기 아주 유리해요. 1불, 5불, 20불짜리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가세요. 혹시 가신다면. 안 가는 게 좋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반 서민들은 자신은 굉장히 복잡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애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 돈이 없어서 뭐 나가봤자 큰 해결책이 없어서 나가봤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그 베네수엘라에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그 SNS상이나 그 페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기도 많이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애들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내 정부가 관리하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슈퍼마켓 한번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물건이 있지만 그 물건이 아까 보신 그 일반 그 큰 대형 슈퍼보다는 굉장히 확실히 적죠. 게다가 막 텅 비어 있어요. 물건은 값은 조금 더 싸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정부가 관리하기가 어렵죠. 정부가 수입해가지고 보조금 얹혀가지고 그걸 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대충 보시다 보면은 아직 베네수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제 느낌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자체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볼리바르, 뭐 일반 카드 사용 이런 경제 그리고 급여는 뭐 5불, 7불 뭐 정부 관리자하고 월급 받는 애들이 진짜 부유층들이 생활하는 거 등 하고 이 서민층하고 완전히 차이가 엄청 큰 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치안이. 특히 외국인한테는. 게다가 그 제 영상 그 베네수엘라 편 용로로 오는 거에 보시면은 그만큼 이쪽 경찰이나 군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돈을 뜯으려 하고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베네수엘라가 아직까지는 안정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 뭐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고하이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그 고하이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 다른 슈퍼마켓 영상들을 일부 좀 놔드릴게요. 놔드리면 한번 뭐 비슷하긴 하지만 대충 보시고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앞으로 그 부유층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식으로 사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빈민가도 제가 찍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도 여러 가지를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하셔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 뒷부분을 보실 분은 보시고 자르실 분은 자르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